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중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그리고 의견 드릴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사랑 기부제 그 선정위원회 명부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는 15개 품목,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는 38개 품목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 도시가 어떤 제품들로,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택이 10개 품목이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부분 농산품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에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 만큼 좀 더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교육 관련돼서 좀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그 교육청소년과장님, 저희 동삭동 동장님 계셨는데 데리고 가셔서 피해가 막심합니다. 교육도 잘 부탁드리고요. 기대가 큽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감사관님도 일부 동의를 해주셨던 것이 교육 경비가 지급되는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급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사를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서 감사관님께서 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후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이, 방법을 말씀 주셨던 것이 지적 교육청을 현장에 나가서 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교육청소년과에 접수되는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것이 단순히 다 집행이 된 이후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초기에 이제 공고가 나오고 서류가 접수가 됐을 시점부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집행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집행이 완료된 시점에 잘 집행이 되었는지 다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단 그 전국에는 교육청소년과의 인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이 있는 인력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이 교육 경비뿐만 아니라 그 여러 곳에 집행되는 이 경비 보조금 뭐 관련된 이제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사례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한 번은 좋은 사례로 클리어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도 지난번 행감 때 동의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배치를 좀 해서 좋은 선례로, 그런 좋은 사례로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청과 교육청의 업무 분장에 있어서 약간은 버무려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 관련된 내용은 그 교육청에서 다 일괄 집행을 하고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이게 혁신교육지구가 되고 그리고 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마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입장의 교육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서 교육 경비를 지원도 하지만 시청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교육 관련된 사업들을 다양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창의체험교육센터라는 센터인 것 같은데요. 이 지난번 행감 때도 창의체험교육센터의 역할과 이런 것이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을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창의체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혁신교육 포럼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것은 이제 교육청에서 주가 이제 돼서 이제 그 혁신교육지구의 아젠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관련 민간이 함께 이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는데, 새로 16페이지에 보니까는 새로 교육 공동협의체라는 것을 이제 신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교육 공동협의체는 교육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TF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물론 뭐 기본 목적은 이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모이시게 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은 이제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시가 주관을 해서 이제 리드하게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시장만큼은 저희가 하고요. 지금은 이제 약간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이제 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용역 발주하면서 일단 뭐 저희 시가 이제 교육청을 불러드리고 그리고 학교를 불러드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을 같이 함께해서 다양한 지역 간의 그 나타나는 문제점,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야 될 건지 다양한 의견들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TF를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이제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한 거고. 근데 뭐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구성된 이런 그 TF 팀이 뭐 앞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지역 간의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로 해서 이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교 평준화인가요? 물론 이제 낙후되어 있는 교육적으로 조금 지원이 덜 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엇이 있어야지 여기가 더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례들을 발굴하고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꼭지를 찾아내는 모임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고교 평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 뭐 고교 평준화는 뭐 지금 현재는 뭐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는 뭐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시의 그 고교 평준화를 떠나서 현재 그 각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과의 협력 사업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작년에 세워져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대학과 이제 협의를 해 가실 텐데 어떤 사업들이 이제 대학에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이 된 것들이 있는지. 예, 지금까지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게 총 25건이에요. 아, 네. 예, 190억 4,500만 원은 이제 기본 사업들을 이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대학별로 얼마를 예산을 지원했었죠? 안 했었나? 예, 이제 올해 처음으로 9억이라는 총액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9억, 예, 9억. 예, 그냥 3억씩 맞죠? 3개 학교. 그러니까 무조건 뭐 실링에서 3억씩이 아니고요. 예, 그냥 일단은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사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평가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는 순서 위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이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 평생학습센터처럼, 문화센터처럼 진행을 하는데 시비가 이제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요. 이제 뭐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이제 능력들이 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운영이 되어야 이제 시가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지금 남부권에 있고 서부권에 추가로 신설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해주신 거죠. 북부권에는 아직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이제 그래서 북부권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그러면 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본인이 이 위기 청소년으로 좀 이렇게 도출되었거나 그럼 본인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이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조금은 가깝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조금 더 학생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이제 좀 나와주면 어떨까? 물론 그 지금 청소년 센터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근데 학생들이 조금 더 동선상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저기에 가면 내가 어떤 위기 상황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학생들 입에서 오르내릴 수 있을 만큼 좀 더 밖으로 위치를 좀 이동해주면 어떨까에 대한 그래야 효용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아마 부시장님이랑 논의를 하는 과정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점점 효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설치되는 것도 동의하고 남부권에 있는 것도 조금 더 시내권으로 나와주시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대 지원 문제인데요. 이게 지역 상품 사랑권,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주로 이게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마트에서는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이 사용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가서 이제 사니까 소량으로 포장이 돼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이 가격을 훨씬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몇 개밖에 사지 못하는 이러한 좀 패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면 대형마트에 가면 10개를 살 수 있지만 대형마트를 뭐 이렇게 편드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라도 더 구매를 하는 것이 되게 좋은데 편의점 가서 이제 소량 포장돼 있고 좀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들을 주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이 유통 경로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깊게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네. 이제 저번에도 한번 의원님들께서 한번 네. 한번 건의를 해주신 적이 네. 있으셨는데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엽 하나로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대상처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경기도가 사용처를 거의 편의점으로만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 취지 자체는 그냥 편하게 주변에서 이제 구입을 하라는 의미였는데 의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지금 이제 경기도한테 건의를 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어쨌든 저희 지역이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 친구들이 살 수 있는 뭐 좀 특별한 게 뭐 꾸미의 어떤 제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아니면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편의점마다를 따져보면 이게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의점의 매출이 막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면 따로 상품을 구성을 해도 좋겠다. 본사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것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12명 규모로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친구들이 쉼터를 이용을 하죠?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쉼터 자료를 챙겨왔는데요. 네네. 이제 가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들과 같이 지내기 어려운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쵸? 네.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사례별로 이제 분석되어 있는 자료는 없고요. 네. 이제 현재 입수 인원이라든가 이제 그 정도 자료밖에는 네, 없습니다. 이제 12명 규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체 예, 정원이 예, 12입니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면 충분한가 싶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좀 더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여기가 청소년 쉼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예, 이렇게 그러면은 또 가족들이 찾아와서 어떤 해코지가 되거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인계가 돼서 거기 이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아 나도 쉼터에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제 발로 찾아오는 거는 사례가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럴 거면 이제 본인들이 찾기 어려운 문제이니 조금 이 청소년을 관장해주는 센터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제 발견이 되면 이제 인계해줄 수 있는 곳인데, 이제 권역별로 좀 더 있거나 이렇게 12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권역별로 있거나 이렇게 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참고로 네, 지금 이제 8명이고요. 아, 네. 예, 이제 12명 정원에 현재 이제 입소 인원이 8명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12명이면 적지 않은가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뭐 12명에 거의 차는 적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 저희 시가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또 우리 시 아이들이 딴 데 갈 수도 있죠. 네, 가족들과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이제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충남으로 가거나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님들이 되게 말씀 나누다 보면 되게 중복돼서 회의 때마다 나오는 게 본청으로 가면 지금 청사 어떻게 쓸 거냐라는 말씀들을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주민분들이 많이 그만큼 궁금해 해서 여쭤보니까 저희도 이제 되게 궁금해지는 상황이고, 이게 기금을 다룰 때도 청사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예산 다룰 때도 청사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계속 반복이 돼서 이제 청사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어떻게 쓰겠습니다라는 약한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청사로서의 활용은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 시기에 다다르면 그 용역을 거쳐서 주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거기에 충분히 담아서 그 주변 청사로서 계속 활용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소 같은 게 이제 외청으로 나가 있잖아요. 외부로 나가 있는데 사업소가 다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라, 그리고 그 공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 방안 같은 거를 충분히 그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담이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선거 때마다 이제 출마하시는 분들이 기관 단체들이 저희 공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아우 저 본청 옮기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인들이 모든 단체들이 본인들은 이제 곧 청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게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하거나 임대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법령에 따라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입찰을 거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각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후보님들이 계시면 저도 그렇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보고 자료에 보면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근데 연 2회로 적혀 있어서요. 이제 연 2회를 2개 학교를 나가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말씀 좀 주시겠어요? 지금 고등학교가 이제 저희 관내 21개 교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해당 읍면동에서 그 해당 학교가 이제 뭐 한 군데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서 이제 두 번 한다고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전에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올해 이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이제 주민등록 발급을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주신 예. 거예요. 동사무소마다. 예, 예. 그러면 뭐 중앙동이다. 그런 중앙동에 있는 고등학교 주민등록 담당자 담당자들이 학교에 고등학교 나가서 가면, 예. 이제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비상대응 전담반이라고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대응 전담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제 민원인 중에 이제 간혹 흥분하거나 과격한 분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전담반들이 대처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전담반은 이제 본청 그리고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에 각 각각 부서별로다가 비상대응 전담반이 꾸려져 있고 예. 훈련도 하시나요? 훈련도 예, 그 경찰서하고 합동으로다가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체크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고요. 공공기록물을 기록하고 보관할 때 그 백업 시스템 저희가 1차로하고 2차로 어떤 백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향후에. 예, 그 백업 서버 따로 좀 갖추고 있고요. 그 청산에 있나요? 예, 맞습니다. 청산에 있고요. 그 저희 이제 전산 서버실 네. 거기에 같이 있고요. 이제 변동되는 부분은 주 2회 이제 백업이 되고요. 전체 백업은 2개월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뭐 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같은 건물 내에 그 백업 서버가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제 소산하는 경우에 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이제 뭐 정보통신과에서는 네. 이제 송탄 출장소에 네, 네. 부분을 보관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기존 서버와 백업 서버가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다른 건축물에 존재해야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참고해 주시고 정책에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지금 독특한 시대를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공무원들을 저희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걱정한 적이 없는데 요즘에 여기 계신 뭐 서기관님, 사무관님들은 저희가 걱정하지 않지만 8구급 자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후생복지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고 이들이 지금 이걸 평생 직장으로 여기기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후생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틀을 깨는 후생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뭐 호텔과의 뭐 호텔 그 저희가 이제 여름에 그 뭐라 그러죠 저희 호캉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 좀 앞서가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쪽에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의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어떤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관제사업소 34쪽이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 갔을 때 제가 그 이후에 한번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그 서버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전이나 그 부분이 그때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추진 계획이나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긴급성이 좀 덜한가요? 아,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우선 이제 쓰고 있는 정보통신실 공간을 좀 렉을 좀 정리를 좀 해서 네. 올해 안까지는 이제 약간 좀 높은 렉으로 해서 좀 노후 장비 교체도 있고 해서 다시 좀 리사이징 좀 작업을 네, 네. 하고 네. 거기서 좀 모자르다 싶으면 네. 그때 다시 또 논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때 판교과 데이터 센터 이제 화재 사건 이후에 이런 어떤 서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화재에 노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좁은 공간 안에 계속적으로 밀어넣는 부분들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그 서버가 뭐 증설이 뭐 다운사이징해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 렉서치나 이런 게 좀 더 용이하게 공간에 이렇게 된다면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들도 좀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43쪽에 장학관이 있는데 이 부분 저희가 지난번에 그 현장 방문했을 때 뒤에 후면에 있는 부지 추가 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은 좀 해보셨습니까, 국장님? 일단 뭐 현장 뭐 소유자하고도 이제 뭐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뭐 건물 본인 일단 소유자가 이제 매매를 현재 그 지금 타진 단계에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가 뭐 그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내년 후년까지만 할 장학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두가 공감했던 거는 그 공간이 굉장히 지금 필요 시설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복지 시설들, 운동 시설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민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추가 매입이 안 되고 했을 때는 한 층을 지금 호실로 돼 있는 게 한 층을 털어내고 그 안에 아이들의 복지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호실도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몰아넣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재단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저희 의원님들이 상임위 의원님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굉장히 그 자료가 너무 미비돼 있어서 뭐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 행정자치국에서 뭐 굉장히 뭐 통제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당시에 내부 통제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 현황이 있습니다. 일반 재산. 이 도시공사 포함된 겁니까? 도시공사 제외입니다. 예외입니까? 도시공사 자료를 받아서 저에게 좀 제출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그 일반 재산들이나 이 부분은 만약에 사업 용도로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수용을 했는데 용도가 폐지됐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시가 계속적으로 끌고 안고 있고 그 기회비용이 계속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매각하고 그리고 관에서는 또 필요할 때에는 다시 수용 절차나 매입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대부 중인 226필지 42,00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대부란 다음 용도가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미래를 가지고 어떤 뭐 계획이 있겠지만 매각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재산까지 같이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시 재산하고 같이. 예, 같이. 예. 47쪽에 보면 이거는 뭐 단순한 건데 아까도 공공 와이파이 여쭤봤지만 저희가 이제 그 미래 세대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데 여러 곳에 있겠지만 수소 충전소에도 혹시 있습니까 와이파이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충전소가 지금 가면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 걸릴 때는 뭐 한두 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소 충전소에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저희 관할이에 예. 평택 휴게소도 좀 신경 써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동형 와이파이 저희가 지금 이 버스 304대, 마을버스 68대, 광역버스 32대에 이동형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입니까? 예, 지금 100%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차별로 해서 지금 현재 이거는 계속 100%고 2022년도나 2021년도에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건 신규 차량들이나 여기에 대한 다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그 최준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대학 지원금 9억에 대해서 균등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 성립하고 할 때에 3개 대학 관내 3개 대학 가능하면 균등 지원하겠다라는 게 담당 부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3억은 아니어도 가능하면 균등한 비율로 지원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리대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도의원들 좀 활용해 주십시오. 직접 도에다가 그거 매칭해 얘기해봐야 잘 정리 안 됩니다. 도의원들 뭐 저희 뭐 많은데 좀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튀르키예나 시리아 지진이 발생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의 업무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자치부 총무부서 있고 하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방독면이나 그리고 화재 대피용 저런 숨 쉬는 마스크 저런 부분들부터 해서 전체 일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만약에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비상 물품들 안전총괄과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같이 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튀르키예나 시리아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늦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공직자분들에 대한 방독면부터 해서 전체 점검부터 해서 그리고 시민분들에 대한 저희가 비상 물품 지급 준비하고 있는 현황이나 이런 거 저희 의원님들에게 전체 다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평택시에 가지고 있는 그 안전총괄과랑 좀 이야기해서 비상 매뉴얼들 지진이 발생했거나 화재 대형 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비상 매뉴얼을 좀 의원님들에게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청사 얘기해 주셨는데 청사는 이제부터 워딩이 좀 하나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업소들 다 불러드리겠다로.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진짜 많은 단체분들이 그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이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야 되고 이런 거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기면 본인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외부에 있는 사업소들이나 이게 전체 다 들어오는 쪽으로 이야기들이 좀 맞춰져서 나중에 용역을 통해서 꼭 필요한 단체들은 들어올 수 있겠으나 좀 이제는 약간 방어적인 상황이 되어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계속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방어적 자세로 우리가 좀 청사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게 단체분들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괜한 기대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방어적으로 워딩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육청소년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그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지금 교복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도비12 교육청 해갖고 교육청 50%, 도비12 25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관한 지금 교복 업체에 대한 민원, 이 지정에 관한 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런 것 좀 현실성 반영해서 그 입찰식으로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현실성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수용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방법에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예전처럼 학부모님들이 바우처를 받아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변경안이 있는지를 한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변경안을 한번 지금 현재 방법하고
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걸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최준구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향후 또 그 TF팀이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 구성원들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하셨었죠? 예, 일단은 뭐 저희하고 이제 교육청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부, 서부, 북부로 해가지고 이제 뭐 학교장님들하고 학부모 대표님들 예,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문화 학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사실 교육 격차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지역 간의 격차가 물론 있는데요. 북부와 서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으로 인한 융합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격차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 다문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이 같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학부모 대표님들은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국적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까지 같이 융합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구성을 조금 어려울 상황이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서 같이 융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기초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 역시도 고교평준화가 답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 고교평준화는 입시 위주로 갈 것이냐 학생들의 의지를 순수한 그 자율성으로 학습 의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택의 문제는 그거보다는 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는 사실은 사교육 시설이 어느 정도 편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끌고 가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교육의 질이 높은가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공교육 자체로서도 그 안에서 융합이 못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현장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지만 여기 보면 밑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 구축이라고 해서 여기 팽성 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속 추진 이거 사실 학교 체육관 건립 아닌가요? 요거 내용이? 예, 근데 뭐 체육관이면서 또 지역 주민도 같이 쓸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개방을 잘 안 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교장 재량. 이거는 예. 근데 우리 그 학교에 있는 체육관들이 대부분 이게 오픈을 안 해주셔서 좀 이게 조금 속상해요.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을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안 해주셔서 이거는 조금 교육지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이건 계속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마을에 있는 자원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다 기관이잖아요. 그 학교 기관을 여기다 명시를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만 아까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마을이나 민간에 있는 자원을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을 하고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교육 격차를 해소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마을 배움터라고 해가지고요. 예. 저희 이제 지역 자원, 그 마을 자원을 이용해서 있죠, 아이들 방과 후나 주말을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도 고민하고 아까 다문화 문제도 좀 확실하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실적으로 잘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원 의원님. 네, 아까 정일구 위원장님이 대학교육 대학과 협력 사업을 좀 공평하게 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공평 전에 또 공정이라는 말이 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한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하고도 많은 연계를 통해서 어떤 지원도 받고 있고 또 학교 자체도 국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평택에 캠퍼스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런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똑같이 가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차피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은 뭐 좀 주는 건 맞지만 그 평택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절대적 균형이 아닌 상대적 균형에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